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 39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슈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했어요.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짚어보고, 하여튼 미국 증시 움직임 자체는 어제 조금 좀 부진하긴 했죠, 그죠?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지만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부진했으니까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았는데, 이게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뭐 괜찮다. 아직까지 이 정도면은 네, 긍정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젯밤에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 좋았는데, 이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한 종목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 여기 보시면 일라이릴리 얘네가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악영향을 좀 미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보시면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이슈가 오히려 반도체와 빅테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스닥은 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가만 보시면 뭐 AMD 같은 게 뭐 5%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어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미국 내 생산 기업은 반도체 관세 면제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민감하게 상승한 친구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어젯밤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애플이 그 전날 목요일 날 밤이었나요? 그죠? 애플이 뭐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급등했었는데, 그런 급등세가 이어진 것도 이 시장 방어에,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줬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반도체와 애플 상승 등의 힘으로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어젯밤에 물론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몇 가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죠?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인사를 한 명 지명했죠. 그죠? 미런 연준 인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살아났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해서 뭐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뭐 일단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다소 중립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요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그죠? 뭐 좀 애매한 뉴스일 수 있어요. 이건요. 지금 이 지표는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고용시장이 약화된다라는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금리나 기대감도 적당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뭐 울기도 뭐하고 웃기도 뭐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가운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이슈는 없고, 하여튼 뭐 비교적 양호한 뭐 기업 실적과 또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상승의 힘이 지금 추세죠, 그죠? 강한 추세, 기존 추세와 좋은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이슈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가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용히. 그래서 어젯밤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하여튼 나스닥은 좋았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은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지난번에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만들었고 이번 주에 단기 바닥도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답답한 구간인데 위쪽에 저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 이 위쪽의 저항을 넘기 전까지는 조금 떨떠름한 구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S&P 지수도 공통적입니다. S&P 지수도 그죠?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만들어 놓은 답답한 상황에서 위쪽에 저항 부근에 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어젯밤에 조금 부진했지만은 이거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어젯밤 S&P가 저렇게 좀 잠시 조금 좀 삐끗하면서 변동성이 살짝 살아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변동성 추종하는 ETF 보고 계신데,
어젯밤은 요렇게 양봉이 딱 튀어나왔죠. 그죠? 살짝 상승을 했죠. 뭐 이런 움직임은 뭐 양호함, 네.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미국 증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변동성이 잘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전저점 여기 이 자리를 깨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깨야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안정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약간의 경계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긍정론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약간의 경계는 필요한 구간이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특별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젯밤에 신고가를 살짝 갱신을 했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시장 보면서 좀 든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엔비디아는 언제든지 급등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언제든지 이제 지금 차분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그렇게 차분한 건 아닙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런 구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차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 엔비디아가 언제든지 이제 급등을 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엔비디아가 급등한 이후에는 시장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엔비디아가 지금은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건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게 또 시장을 또 약간 좀 이제 건전성을 떨어뜨리면서 조정을 만들거나 혹은 하락으로 전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좀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도 뭐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였는데 하여튼 반도체 지수는 지난번에 급락의 충격을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벗겨내지 못했죠. 그죠? 여기가 전고점인데 하여튼 지금 단기 쌍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죠? 여기가 하여튼 저항인데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이 자리 부근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또 바닥은 확인했으니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되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저항이 여기 위에가 이제 전고점 역사적 고점 저항이고 그 전에 또 여기 쌍고점 저항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이 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뭐 강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얘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직면해 가지고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로 빠진다는 건 아닌데 매우 좀 이제 흐름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을 쉽게 넘어가려면 뭔가 이슈가 필요할 텐데 글쎄요. 하여튼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났죠. 이제 뭐 제 생각에 실적 발표 안 한 거는 엔비디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뭐 남들 실적 발표할 때 안 하고 조금 뒤늦게 하죠. 하여튼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엔비디아의 변동성도 만들고 뭐 반도체 지수의 어떤 변화를 이끌는지 한번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하여튼 채권 30년물 국채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번 주에 지지력 어떤 마디 가격 지지력은 확인을 했고 위쪽으로는 보니까 이 직전 고점 그죠? 직전 고점 이 자리 저항 때문에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답답한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지금 재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된다. 그렇지만 또 이 채권 입찰이 그죠? 앞으로 채권 경매 나올 물량이 채권 입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재무부가 채권 발행 많이 할 텐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 좀 부담도 있고 인플레이션 부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위로도 아래로도 못 가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은 계속해서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채권이 주식시장에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죠? 채권이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러셀 지수가 좀 좋을 수 있고 얘가 아래쪽으로 찔끔찔끔 떨어지는 구간은 또 나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좀 러셀보다 좋을 수 있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유로화입니다. 그죠? 유로화 그 외환시장 그러니까 유로화죠. 유로화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혼조한 구간입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기는 기술적으로
저항들이 있고 아래로 내려오기는 이슈가 있고 그죠? 하여튼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달러 약세로 훅 뭐 계속 가기에는 기술적인 이런 저항이 좀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서 외환 시장도 좀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뭐 그렇다.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혼조하게 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둔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들은 좀 부진하고 있다, 그죠? 구리는 먼저 빠져서 좀 답답한 흐름이고 국제 유가는 뭐 65달러를 하회하는 등 그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살짝씩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값 그죠? 어젯밤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돌파 한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도전해서 다섯 번째에 결과적으로 돌파 한착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도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핑계로 해서 딱 고점을 넘어가는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이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막 심각하게 엄청나게 막 대폭등을 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선 찔찔찔찔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건 뭐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금값이 뭐 레벨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로 가볍게 조정을 마치고 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승에 대한 잠재력 이런 게 좀 크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도 뭐 여기 녹아 있고 하여튼 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금값이 강하다. 레벨업 사실상 뭐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신고가 랠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죠? 벌써 낮에 2몇 프로 올랐다가 지금 0.4% 상승 중이니까 변동성이 확실히 이 답답한 구간에 있을 때보다 변동성이 좀 커지긴 커진 거죠, 그죠? 금값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통 금값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주식시장도 워낙 강한 상황이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뭐 그런 걸 우려하는 때는 아니니까 뭐 금값의 적절한 강세와 주식시장 강세도 아직까지는 뭐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저항에 직면했죠, 그죠? 436.6 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코스피의 역사적인 고점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물론 역사적인 고점은 448.1인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43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436.6에 가까워지면서 벌써 차익 실현 매물이 찔끔찔끔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버티는 것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일단 한국 증시 코스피도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서 어쨌든 뭐 넘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긴 있을 텐데 아무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아래쪽으로 빠진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워낙 무거운 저항이고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고 거기서 지난번에 일단 한번 밀렸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금 상황 이 방향성을 일단 좀 알 수가 없는 어쨌든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확실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무거운 저항이니까. 근데 어쨌든 긍정론을 좀 밑바탕에 깔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안 좋다 뭐 한국 증시가 약하다 이게 아니고 워낙 무거운 저항이니까 아직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좀 하여튼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코스피가 상승이 둔화가 되니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좀 어깨를 좀 펴고 있죠. 코스닥이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고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우 무거운 저항에 직면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좀 여유가 있죠. 코스닥은 뭐 위쪽의 저항이 코스피만큼 무겁지가 않아서 찔끔찔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대형주들이 조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좀 이런 테마 저런 테마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막 순환매를 돌면서 막 신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형주가 이렇게 대형주 지수인 이런 코스피 같은 게 조금 움직임이 둔화되니까 하여튼 그 틈을 파고 들어가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 신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미 정상회담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관련해 갖고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남북 경협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또 대부분 그런 테마주의 대부분 또 코스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들. 하여튼 그런 테마주들이 강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참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방산주, 이 코스피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던 나름 코스피의 주도 sek터 중에 하나였던 방산 섹터가 조금 오늘 힘을 잃었죠. 뭐 그런 덕분에 겸사겸사해서 코스피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방산주가 안 나가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게 잘 나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한국 증시 아직까지 코스피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겠고 여전히 뭐 AI니 뭐 전력 관련된 뭐 두산 에너빌리티니 이런 것들 계속해서 뭐 아직까지 추세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이런 친구들이 급락해서 시장 분위기가 뭐 조금 안 좋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래저래 뭐 한국 증시 괜찮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긍정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이 71,400원, 500원 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 한창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좀 더 좋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두 번째 71,400원, 500원 돌파 한창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목표치가 일단은 그죠? 여기가 저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난번 급락했던 단기 저점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을 했던 시작되는 그 자리이기도 한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일단 두 번에 걸쳐서 안착을 했으니까 일단 돌파 안착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번 상승 목표치는 여기 뭐 8만원 정도까지도 뭐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번에 물론 여기도 저항이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번에 의미 있는 진짜 무거운 저항은 한 8만원에 걸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잘 나간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서운할 수 있다. 그죠? 하이닉스 물론 중요한 자리는 안겠습니다만은 별로 지지력이 안 보여가지고 조금 서운합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하이닉스는 좀 부진이 더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죠? 전반적으로 다 본 것 같고 참 코스피 풋옵션 이제 물론 조금 좀 더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애매하긴 한데 풋옵션을 사실상 이제 오늘 지지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지지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이 많이 박살이 나면서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움직이면서 풋옵션이 사실상 전저점 지지력을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의사 없다. 그렇다면 레벨 다운되고 풋옵션 계속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콜옵션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콜도 죽고 풋도 죽고 당분간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콜도 죽고 풋도 죽는다면 변동성 줄어드는 상태에서 답답한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도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도 V코스피 한국 변동성 지수, 코스피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이 대략적으로 그죠? 여기 어딘가가 직전 저점이죠. 이 자리를 깨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얘가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살짝 걸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직 풋옵션도 이쪽 부근에서 아직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다. 물론 지지력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풋옵션이 어쨌든 조금은 시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약간의 좀 불안의 씨앗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436.6 아직 못 넘었으니까 무거운 저항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죠? 일단 긍정적으로 보긴 보지만은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 이런 걸 봐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뭐 다 봤고요. 오늘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좀 전에 봤고 전반적으로 뭐 하여튼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오늘 코스피 하락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종들 종목들이 있어서 이 시장이 지금 심하게 빠지는 거는 좀 아직 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분위기는 아직까지 좋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 뭐 하나씩 보자면은 뭐 중국 증시 같은 것들 보시자면은 그죠? 계속해서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 워낙 무거운 저항이 이제 코앞에 있다 보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뭐 위험 신호 이런 건 일단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그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뭐 많이 오르다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은 결과적으로 빠지겠다라는 것보다 이 위쪽이 이 위쪽이 음봉에 가득하죠.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끄은 건 아닙니다만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추세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가 저항이니까 저항을 좀 잘 못 넘는 모습이긴 하나 저항을 돌파한 척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지금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이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천장이긴 한데 이번에 여기 어딘가 고점과 고점들을 쭉 연결하면 어떤 선이 나오겠죠.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은 또 상당히 또 많이 또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일본도 여전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오늘 뭐 급등이네요. 그죠? 일본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쪽에 있는 저항, 요게 이제 전고점이니까 무겁죠. 이 저항을 앞두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세계 증시 다 긍정적이에요. 하여튼 뭐 좀 불안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을 뭐 주식시장에 가을이지 않겠느냐, 주식시장 상승에 이번 상승장에 뭐 가을이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온기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찬바람이 막 세게 부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남북 경협 테마주나 뭐 하여튼 이런 각종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때가 사실 가장 뜨거운 때일 수 있고요. 그런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매우 시장이 이제 어떤 이런 테마주들이 한번 기승을 부리고 나서 시장이 좀 훅 꺾이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은 지금 당장은 좀 꺾이는 때는 아니고 지금은 좀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은 좀 더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죠. 미국 증시에서도 밈 주식 그런 이야기들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좀 좋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